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경험이다. 이런 함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안녕하십니까, 방수화입니다. 인천시에서 출제했던 7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해설 강의 찍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일단 22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인천시에서 출제했던 이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정부에서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문제 출제가 완료된 상태라서 킬러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투에서 14번, 22번이 킬러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적분에서는 30번, 이 세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 세 개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되게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22번 해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킬러 문제를 볼 때 큰 그림 그리지 말고 작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22번 같은 문제를 큰 그림으로 가나다를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자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작은 그림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라고 주어져서 이렇게 이제式썼습니다.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fx 빼기 x 빼기 ft 플러스 t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0이 되는 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gx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은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뭘 아셔야 되냐, 이 식을 이대로 놓고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식을 이렇게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으로 막 유추가 되는 사람은 진짜 상위 0.01% 천재이거나 아니면 바보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 상태로는 사실상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 식 정리를 조금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 정리를 해볼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식을 x랑 t만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고, x-t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는 1이 되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이거는 뭔가, 이 꼴은 저희가 좀 익숙하거든요. 제가 육모 22번 해설 강의에도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지금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t의 값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1이 되는 t의 값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는 0의 해의 개수를 ht라고 했는데, ht가 이제 이거의 해의 개수죠. 이게 사실 fx에서 어떠한 임의의 t, ft를 잡았을 때 거기까지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 점들의 개수가 ht가 되겠죠. 이 녀석의 개수가 바로 뭐다? ht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저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조건도 굉장히 어렵게 주어져 있는데,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t에서 h1을 뺀 것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ht 빼기 h1 모두 같은데 얘네들이 뭐로 갔냐? 2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조건 해석 들어갈게요. 작은 그림 그려야 되니까 한꺼번에 해석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쪼개서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먼저 볼 건데, 이것도 볼 건데, 이거 마이너스 1려면 원래는 0 돼야 되죠? h가 무슨 함수일 때? 연속 함수일 때. 연속 함수일 때는 여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h가 연속 함수라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 값은 0이 나와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0이 아니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뭐다? h 함수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는 연속은 아니다. 연속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친구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바로 극한값이죠. 극한값.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함수값이죠. 지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몇 개가 많은 거죠? 2개가 많은 상태인 거죠.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2개가 더 많다. 평균 변화율이 1이 나와야 되는 그 점들의 개수가 바로 ht인데, 만약에 일단 fx가 4차 함수니까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t를 여기를 잡았다고 할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t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평균 변화를 찍을 수 있는 점들은 여기도 보시면 한 개 있고,
여기도 보시면 2개 있고 여기도 보시면 3개가 있죠. 그쵸? 자, t를 갖다가 여기로 잡게 됐을 때 ht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더라? 3개가 나오더라. 할 수 있겠죠. t를 여기를 잡았을 때 ht가 3개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t의 이 t일 때 극한값이 함수값보다는 지금 2개나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t의 근방, 이 t의 바로 옆에서 1 그려보고 또 그거보다 살짝 오른쪽에서도 1을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t의 어떻게 보면 우극한 같은 느낌이 되고요. 여기 우극한. 얘가 어떻게 보면 t의 좌극한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기울기 1 만들어주는 점이 3개고 얘도 기울기 1 만들어주는 점이 3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몇 개다? 얘도 3개야. 그리고 얘도 3개네?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버리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물론 처음 수식도 쉬운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그래도 좀 쉽게 정답의 그 가능성을 유추했을 텐데 아마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저는 작은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걸 좀 지향하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얘는 경험이 없이는 쉽게 답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경험이다. 이런 함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그럼 달라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별대가 다를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접선이 기울기가 1인 경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선이 1인 경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이 점에서는 f에다가 어디에다가 점을 잡아도 해가 없죠. 즉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는 점이 더 이상 잡히지 않죠. 즉 이때는 ht가 뭐가 되겠까요? 0이 되겠죠. 그런데 얘보다 살짝 왼쪽에서 잡게 돼서 여기서 잡았다고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를 만약에 t의 좌극한으로 잡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생기니까 한 개 만들 수 있는 거 괜찮죠? 자, 이번엔 여기 우극한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그래도 뭐 똑같이 기울기가 1인 점이 생기면 요 점을 잡으면서 t의 우극한일 때도 몇 개가 생긴다? 한 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녀석을 갖다가 살짝 옆으로 옮겼을 때 기울기가 1이 되도록 만드는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도록 만드는 점을 빨간 경우도 하나, 파란 경우도 하나. 지금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뭘 성공한 거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케이스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차이가 부족해요. 얘는 무려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그 차이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얘는 아직 차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뭔가 접선하고 관련이 있다. 무언가 접선하고 깊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접할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네. 기울기가 1인 접선이 fx랑 만날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의 개수가 다르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접선이 한 번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그 차이가 1개였잖아요. 그럼 이 접선이 만약에 2번 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가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조금 먼저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접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접한다면 4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도 가능하니까요. 여기를 제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제가 1이라고 두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점 한 개의 ht가 그 ht의 개수가 한 개가 생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반대로 1일 때도 마이너스 1 한 개를 가질 수 있겠죠.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 ht가 몇 개가 되냐면 한 개가 됩니다. 한 개가.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쯤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몇 개의 점에서 추가적으로 기울기가 1을 만들 수 있냐면 3개의 점에서 더 만들 수 있어요. 즉 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괜찮죠? 자, 여기를 갖다가 1의 우극한으로 잡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 보이죠? 얘도 몇 개다? 3개다. 얘도 3개, 얘도 3개. 그러면 1일 때도 얘를 1의 좌극한이라고 두고 얘를 1의 우극한이라고 두면 얘도 똑같이 몇 개? 3개. 얘도 똑같이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극한값은 몇 개가 되죠? 극한값은 3개인데 함수값은 1개니까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뺀 게 2가 나오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fx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찾는 게 사실 경험 없이 이런 그래프 개형을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한 선행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그래프 개형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보고 뭐 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킬러 문제들 혹은 기출에서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학생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떠올려냈다?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봐왔던 학생이라면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기울기가 1인 그 직선에 2번 연속으로 접하게 되는 함수를 갖다가 떠올리려면 떠올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제 지금 가족관까지 분석이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작은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죠. GX 분석하고 그 다음 가족권, 이제 겨우 가족권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험 없이는 사실 작은 그림 그리기로도 쉽게 풀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워요. 자, 그 다음 나조건 0부터 알파까지 fx dx와 0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x dx, 이걸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소값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죠. 그럼 나조건도 이제 해석할 건데, 나조건은 그래도 조금 널널한 편입니다. 얘는 음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얘는 항상 양함수예요. 그렇죠? 얘는 항상 양함수예요. 양함수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양수라고 쓸게요.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양수라면 얘는 항상 플러스만 나올 거고, 얘는 만약에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둘은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뭐 플러스 무한대건 뭐 플러스 1000이건 만이건 10만이건 상관없이 항상 등과 성립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fx의 그래프 개형과 절대값 fx 그래프의 개형이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fx 그래프 개형과 절대값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다? 같았다. 어디까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까지.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는 절대값 함수와 원래 함수가 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음수가 되는 구간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뭘까요?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걔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양수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정보를 나조건에서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x축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x축은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조건 분석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조건 분석을 할 건데, 다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dd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마이너스 ku du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는 미분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되죠? fx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게 우리가 정보를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fx가 또한 1차 함수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야 되네? 그리고 그 1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죠. 그리고 이때 쓸 수 있는 k의 최대값이 바로 뭐다? f 프라임 루트 2라는 어떠한 상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다시 그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잡을까요? 이 가운데가 분명히 0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kx라는 친구는 이 원점을 지나는 함수일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함수겠죠? 근데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새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어떠한 1차 함수보다 fx가 크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뭐 적당한 1차 함수 뭐 이런 친구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럼 이 파란색 얘를 kx라고 할게요. y는 kx. 이 친구보다는 확실히 흰색 함수가 커요. 지금 누가 봐도 훨씬 크죠? 그럼 내가 이 kx의 기울기를 조금 더 이렇게 늘려볼 수가 있는데, 기울기를 늘리다 보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냐? 바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접점을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흰색 fx의 접선까지 늘릴 수 있겠죠. 접선까지. 근데 그
그때의 기울기가 공교롭게도 뭐다? f 프라임 루트 2다. 그럼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루트 2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다. 그럼 이 빨간색 직선, 즉 kx 대신에 k에다가 f 프라임 루트 2를 넣었던 이 빨간색 직선은 흰색 fx보다 이 kx가 작겠죠. 그쵸? 작다라고 수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가나다 조건 분석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식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식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얘가 fx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도 1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에서의 기울기도 1이 된다. 즉 f'0도보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1도 1, f'0도 1, f'1도 1이죠. 이걸 갖다가 1을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 나머지 정리에서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거?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던 거에 의하면 f'(x-1은 0의 세 근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수 정리를 활용한 건데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fx가 a의 x 4제곱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4a가 있을 거고요.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세근이 마일 0,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f'x 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f'x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4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적분을 해줘서 fx를 구해주면 a의 x 4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c가 뭐다? 1 플러스 a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뭐구나, 얘가 1 더하기 a구나 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fx가 이제 미지수는 a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거의 다 구했네요. 그럼 우리가 현재 아직 안 쓴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친구 f함수가 루트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 요거를 안 썼죠.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요것만 쓰면 문제가 이제 풀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것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에서 배우죠.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죠. 저 그걸 토대로 써볼게요. 식을 먼저 쓸게요. 저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 수식은 y는 기울기는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되니까 8 루트 2a. 그러면 여기 4a, 4a는 서로 죽고요. 어쨌든 간에 나는 얘가 0,0을 지난다는 걸 아니까 y에다가도 0을 대입할 거고 x에다가도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계산해주면 4 루트 2a가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a. 그래서 루트 2 없어지고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7a니까 7a가 1이 되니까 a가 뭐가 되죠? 7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멘붕이 왔어요. 문제 풀 때는. 아니 최고차항의 개수를 7분의 1을 준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상식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7분의 1인 건 조금 선 넘었죠. 그렇죠?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천시 교육청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구해도 좀 찝찝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게 인천시 교육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평가원에서는 실제로 이거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질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좀 지우고 최종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의 6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7분의 1로 묶었다라고 가정하면 6의 4제곱은 36 곱하기 36이고 얘는 2 곱하기 36이고 플러스 8 더하기 6을 계산해주면 될 건데 이거 계산해주면 34 곱하기 36이니까 이것만 따로 계산해줄게요. 6, 4, 24, 3, 4, 12, 6, 3, 18 3, 3, 9 그러면 1, 2, 2, 4 1, 2, 2, 4에다가 8을 더하면 1, 2, 3, 2가 되죠. 7분의 플러스 6이 되니까 와 그러면 얘는 1, 7
77에 49, 76에 42 더하기 6이니까 18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답까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도 굉장히 조금 마지막에 가서 좀 복잡한 편이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솔직히 계산은 하려면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근데 이 흰색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거는 경험을 안 해보면 못할 거예요, 아마.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마 저런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험이 곧 힘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꼭 경험해보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수능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보다는 쉬울 거고 저런 계산보다는 간단할 거예요. 수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9월 모의평가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참고했을 때 7모에서 보여준 힘이라면 아마 수능 때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적분 난이도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난이도 조절을 충분히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22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